안녕하세요. 바른마음 정치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등 보수주의로 읽기 3강,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보수주의입니다. 지난 1강에서 잠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려는 여러 단체들의 모습을 기사로 읽어보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보수주의자들의 활동은 특히 평등과 관련하여서는 그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평등보다는 자유의 가치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강에서 배운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진지한 철학적 고민과 보수 시민으로의 실천을 독려를 부탁하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강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보수주의 사상가 버크, 커크, 스크루턴, 체스터턴 이렇게 네 분이 자신들의 저서에서 언급하였던 평등에 관한 짤막한 글을 소개시켜 드린 후에 기사를 읽으면서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수주의의 아버지인 에드먼드 버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평등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노예로 만든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만 동등한 것을 가질 권리는 아니다. 어, 이 이야기는요, 프랑스 혁명 성찰에서 나오는 이야기였고요. 러셀 커크입니다. 자유는 질서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질서는 도덕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평등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질서와 정의가 억압적인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지위를 요구한다고 믿는다. 어, 현대 보수주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끼쳤던 로저 스크루턴의 이야기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확실히 그렇다. 기회의 평등은 아마도, 결과의 평등은 결코 아니다. 인격은 타인을 책임감 있게 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며 그 점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마지막으로 체스터턴인데요. 체스터턴은 문화 보수주의자입니다. C.S. 루이스와 함께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상가인데요.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또 추리소설을 써서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소설가이기도 한데 오늘 저희에게는 이러한 평등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에 대한 신앙적 고백에서 출발하는 평등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집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위한 성소다. 보수주의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다양성도 존중하기에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주의 사상가들의 글을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보수주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획일적인 평등은 오히려 자유를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가 평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수주의자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등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계속해서 이제 기사를 읽어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기사인데요. 자산의 양극화 기사입니다. 집값이 상위권은 13억, 그리고 하위권은 13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집값이 40배 격차가 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주택 소유도 상위 10%는 2.37채를 소유하고 있고요. 하위 10%는 한 채도 소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양극화 문제를 보수주의 사상가인 길버트 체스터턴의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던 체스터턴은 경제는 대기업이 아닌 지역과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대기업이나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오히려 비인간적이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런 독특한 주장을 이제 분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분산과 지역 기반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런 주택 불평등의 대안을 모색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체스터턴은 소유의 집중은 공동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유의 분산과 지역 기반의 경제 활성화로 이런 주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불평등한 문제를 불평등한 문제에 대한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불평등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지역과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면서 높아지고 있는데 대도시와 고소득 세대의 경우에는 사교육비 지출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읍면 지역과 저소득 세대의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격차의 심화가 이제 그 자녀 세대에 있어서 취업 및 임금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같이 기사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부모들의 경제와 사회의 지위에 따른 그런 교육 불평등이 자녀들의 세대에 있어서 자녀들의 그 취업이나 임금 격차의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 불평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한번 스크루턴의 생각으로 이런 불평등에 대한 그 대안을 모색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크루턴은 교육은 도덕적 질서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는 상속의 수단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상속 수단으로서의 교육의 불평등은 도덕의 해이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라고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스크루터는 다양한 가치는 인정을 하고 또 기회의 다양성은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인정을 하되 다양성은 존중해야 한다라는 소리죠. 보수주의 평등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에 대한 그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면은 개인으로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나 또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기반의 교육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 기사는 노인의 빈곤 문제를 기사로 다룬 것인데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노인 천만 시대에 우리나라 빈곤율이 OECD 1위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그늘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기사에서는요, 저소득 가구, 10가구 중 한 가구가 식품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노인의 빈곤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웃을 외면한 우리 현대인의 이기적인 그런 적나라한 모습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주의 아버지인 버크는 세대와 세대 간의 그 연대와 책임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버크의 관점에서 이런 노인의 빈곤이라든지 고독사는 공동체의 도덕적인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평등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버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세대 간의 연대 책임을 촉구하면서 인격과 법 앞의 평등으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안을 모색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도 노인 빈곤에 대한 그 대안을 보수주의 평등관을 활용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개인으로서 또 우리가 보수주의자로 이러한 상황을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수주의는 개인을 소중히 여기니까 개인 스스로 자립하여 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그러한 대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공동체로서는 가족과 사회의 연대로 돌봄이나 또 사회 봉사 같은 것들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기사는 청년 불평등에 관한 기사인데요. 청년들의 그 불평등도 요즘 아주 심각합니다.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을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가난하면 이제 결혼도 못하는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청년층 불평등 인식이 깊어지고 있고, 특히 84%는 부모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남성 20%만 지금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렇게 헤드라인에서 왜 가난하면 결혼도 못하는 나라라고 썼는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커크는 그 누구보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만일 커크가 이러한 기사를 읽었다면 어떤 대안을 내놓았을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고충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사회적 책임의 부재라고 커크는 지적했을 것 같은데요. 커크 역시 급진적이며 획일적인 평등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마도 일자리에 대한 그런 기회의 평등과 함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그 선택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와 함께 음,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도 요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 포퓰리즘이 아닌 보수주의 평등관을 사용한 바람직한 정책을 통하여서 해결을 한다면은 그나마 이렇게 청년 불평등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한 정치인들을 발굴해내고 또 그러한 정치인들을 국회에 입성시켜서 법과 기회와 법과 기회의 평등에 입각한 그런 좋은 정책들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가 비전 입법 정책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열어서 나름대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부디 이런 사회 불평등에 대한 그 해결책들이 음, 그런 결과적 평등이 아닌, 예, 좀 더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든지, 기회의 평등에서 입각한, 그런, 다채로운 해결책들이 나오는 자리였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기사로는요, 비정규직의 증가와 임금 격차에 따른 불평등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요, 다양성은 인정하고, 또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그러한 동일성, 그러니까 인간 존엄의 평등성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함은 경제 질서를 해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보수주의자의 평등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법과 인간의 그 존엄성에 대한 그러한 평등, 또 기회의 평등으로 인하여서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어떤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양성의 차이를 인정을 하면서 직업의 소명 의식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적 평등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정책과 또 보편적 복지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도 불평등에 관한 이슈가 나올 때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있지 마시고 오늘 수업을 통하여 배운 이런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든지 혹은 기회의 평등 그리고 능력과 차이는 인정을 하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보수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진보주의자들과 토론을 해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보수주의에 관한 앞에서 제가 쭉 열거하였던 것들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회 문제는 교육 격차, 자산 불평등, 또 청년의 고립, 노인 빈곤, 또 임금 격차를 살펴보았고요. 보수주의적인 평등 접근도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하였던 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고요. 수업 후에 찬찬히 표를 보시면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강 수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